네, 안녕하세요. ADS-B 준전문가 자격증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결합 확률 분포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결합 확률 분포는 어차피 이제 이산형과 연속형을 나눠서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대값에 대한 데피니션을 한 번에 나눠서 소개를 해볼 건데, 당연히 이산형과 연속형은 시그마와 인테그랄 다중적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점 범위가 접혀 있으면 i에 대한 것과 j에 대한 것에 시그마를 취해주는 거니까 다 합을 취해줄 건데, 우리가 지금 gx, y에 대한 기대값을 넣는 거니까 요 xy에 관한 함수 형태에다가 확률 질량 함수를 곱해가지고 이 서메이션 전체 해주는 거를 이산형에서의 기대값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기대값 염속에서의 기대값은 gx, y와 fx, y죠. 이거를 더블 인테그랄로 적분해가지고 다중적분으로 적분해서 찾아주면 이제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피니션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기대값 형태들, 우리가 필요한 형태들 하나 이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x, y를 x 더하기 y 형태로 놨어요. 그래서 이 x 더하기 y의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그냥 러프하게 x, y라고 표현했는데, 한번 계산해보죠. 그러면 이제 데피니션상 gx, y, 물론 이산형도 동일한 성질 때문에 같이 가져가게 돼요. x 더하기 y 형태로 지금 들어갔고, x 더하기 y다 보니까 얘가 분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fx와 yfx의 분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런 상태에서 x에 관해서 먼저 계산해 주지 말고 y에 관해서 먼저 계산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줬어요. 여기도 원래 바꿔줘야 되지만 범위가 똑같으니까 굳이 바꾸지 말고 생각해보면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y 입장에서는 상수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밖으로 빼도 되겠죠.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빼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피니부터 fx, y에 dy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금 뭘 줄 거냐면 주변 밀도 함수의 의미를 주겠죠. 주변 밀도 함수가 뭐였죠? 만약에 fx라고 하면 이제 x에 관한 식만 남은 거죠. 그래서 y를 전범위 취해준 거. 그래서 이렇게 fx, y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으면 y에 대해서 전범위 해줄 걸 fx로 주고, 그 다음에 y에 관한 주변 밀도 함수 잡을 때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이걸 x에 관해서 전범위를 계산해 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fx와 fy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이 y에 대한 전범위를 돌린 거니까 fx가 될 거고, 그 다음 이게 fy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리해서 써주면 xfx와 yfy의 마이너스 인테그랄부터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인테그랄 취해준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전범위를 인테그랄 취해준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EX 기대값, X에 대한 기대값이 되는 거죠. X만 있으니까 X에 대한 기대값, 이거는 Y에 대한 기대값으로 이렇게 표현될 테니까 EX와 EY의 합으로 X 더하기 Y의 기대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짐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상황이 사실 앞에서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x1부터 xn까지를 더한 거에 기대값을 찾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두 개만 해도 그렇지만 기납적으로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EX1부터 EXN까지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 시킬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보면 어떤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스칼라베까지 한 것도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자면 ai에 xi에 i를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어차피 기대값은 스칼라가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ai의 기대값 exi 정도로 표현해서 가장 일반적인 상태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른 xi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표본으로 x1, x2, xn까지를 뽑게 되면 동일하게 계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대값이 변수가 쪼개지는 거는 알 수가 없었는데 그냥 모른 척 썼던 거죠. 이제까지는. 근데 실제로는 이러한 그 계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가장 일반화 시키면 결국 이렇게 스칼라베까지 한 거에 서메이션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시해 놨어요. 특수한 경우의 기대값의 의미가 EAX 플러스 BY는 AEX 더하기 BEY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제 이 부분을 n개의 확률 변수로 확장을 하게 된다면 A1, X1부터 AN, XN까지의 서메이션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저걸 분리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결국 기대값들이 다 쪼개져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이 성질은 생각보다 많이 이용되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한번 예제를 볼까요? 주사위를 3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의 기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예제 문제를, 네, 그러면 요 xi를 이렇게 둘까요? i번째 시행에 대해서 나오는 눈의 수, 이렇게 보죠. 그러면 눈의 수의 합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이라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할까요? x라고 하면 이 x는 결국 뭐가 되냐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주사위의 눈이 어떤 수가 나오는 기대값, 이거 지금 구하는 게 어차피 확률이 다 6분의 1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지금 취해 줄 건데, 요거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로 지금 주어질 거고, 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앞에 있는 성질을 생각해 보면 다 쪼개서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EX1부터 EX3까지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시행에서 눈의 수를 생각해 보면 얘가 지금 1, 2 해서 6까지 나올 거고, 이게 다 6분의 1의 확률로 일정할 거란 말이죠. 이게 xi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을 곱해서 합해주는 거니까 그냥 얘를 합하고 6분의 1 곱해준 거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7에 6분의 1만큼 곱해주면 EXI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얘가 2분의 7이라는 결과가 생겨나면 결국 2분의 7 더하기 2분의 7 더하기 2분의 7이어서 결국 2분의 21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물론 지금 이제 좋은 예제 뭐 이런 얘기보다도 쉬운 예제예요. 쉬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기대값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예제를 한번 소개를 해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볼 예제는 xy에 대한 확률 빗도 함수가 이렇게 fx, y로 주어져 있고, 이 c를 찾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는 그런 문제 상황이에요. 일단 c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확률을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는 1, 2, 그 다음에
y는 1부터 4까지 이렇게 이제 주어질 거고, fx, y만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계산한 게 1이라는 상황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x는 1부터 2까지 두고, 요 cx 더하기 cy가 되는데, 요 cx는 y 입장에서 어차피 스칼라니까 4cx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이제 cy는 1부터 4까지 합이니까 2분의 4 곱하기 5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더 마무리 해보면, 여기는 이제 10c가 되겠네요. 10c 이렇게 될 거고, 10c는 어차피 스칼라니까 이거 계산하면 20c가 되겠죠. 곱을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대한 거는 4c에 2분의 2 곱하기 3이어서 얘가 약분되는 걸 생각해보면 얘가 이제 12c, 여기는 20c, 그러니까 32c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c가 결국 3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A번부터 고려를 하고 싶은데, 요 32분의 1이라는 거 잠깐 두고 지우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C는 32분의 1이었고, A번을 보니까 A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P는 X는 2Y 1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 죄송합니다. A를 먼저 구하는 거죠. 자, A는 X에 대한 주변 밀도 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X에 대한 주변 밀도 함수를 구하라는 거는 fx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요걸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거죠. 이거는 전 범위를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y를 1부터 4까지, 그 다음에 32x 더하기 y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이제 분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 32분의 x는 그냥 곱을 하는 거니까 8x 이게 되는 거고, 이거는 32분의 1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약분이 될 거고, 여기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x 더하기 5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변 밀도 함수, x에 대한 주변 밀도 함수는 16에 x 더하기 5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y에 대한 주변 밀도 함수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x를 1부터 2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2분의 1에 x 더하기 y가 되는 거고, x를 전범위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소개하고 있는 게 너무 적분으로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요 이산 상황에서도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32분의 1y 이거는 이제 곱을 하는 거니까 16분의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2분의 x는 32분의 1에 2분의 2 곱하기 3이 돼서 결국 32분의 2y 더하기 3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fx고, 그 다음에 요 fi가 32분의 2y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상황을 풀어볼게요. B번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이런 B나 C 같은 거, B, C, D 같은 걸 물어보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 과정을 문제로, 소문제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주기를 써야 되겠죠. 왜냐면 저 써놓은 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잠깐만 이거 지우고 가죠. 그래서 일단 이 상황까지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주변 밀도 함수가 잡혀 있으면 뒤에 계산을 할 때는 어차피 주변 밀도 함수를 잘 쓰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계산을 해보죠.
x는 2y, x는 2y1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x 빼기 2y가 0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네요. 물론 y는 2x1 확률을 구하는 거는 같은 방법을 취해보면 되는 거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 요 사항을 결국 우리가 지정도로 표현하자면 요걸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 y가 1, 2, 3, 4, 9, 그 다음에 x가 1, 2다 보니까 y가 1인 경우에는 x가 지금 2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얘가 2 이상이 되면 x가 4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만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는 x가 1이고 y가 1이고 x가 2인 경우의 확률이랑 동일하겠죠. 요게 지금 2,1의 확률이니까 어차피 이산은 하나가 이제 확률이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32분의 3이라는 결과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32분의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는 이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부분 C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좀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뭐가 고려되어 있냐면 확률이 부동호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지금 상황이 저 조건을 만족하는 그냥 사건에 대한 서메이션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y가 이제 기준이 되면 될 테니까 x가 3 y 2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y가 만약에 1인 경우를 고려하면 y가 1인 경우에는 x가 될 수 있는 거는 2 이하가 되는 거니까 1, 2가 모두 다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y가 2가 되면 x가 1이 되겠죠. 1 이하니까. 그 다음에 3이 되면 3, 4가 되면 0이랑 마이너스 1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률이 없죠. 그래서 요거의 상황을 고려하면 위로 바로 쓰면 되겠네요. f1,1 더하기 f2,1 더하기 f1,2가 되면 된다라는 거고, f1,1은 결국 32분의 2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3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8, 6, 8,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져간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고려해봤고, 이제 마지막 D부분까지 고려를 해보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D부분은 이제 XY의 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각각 X는 0과 2 사이, 그 다음에 Y는 1과 3 사이에 있는 그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요때는 지금 다 이산이니까 이렇게 생 노가다를 좀 떼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표현을 최대한 해보죠. (0보다는) 크고 2 이하, 그리고죠.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크고 3 이하,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학적인 표현으로 가면 인터섹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섹션. 이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서. 근데 우리가 어차피 x에 대한 조건이 1, 2만 들어가기 때문에 요 두 조건을 지금 모두 다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x가 1, 2
어차피 x는 확률 변수가 전체가 되는 거죠. 1, 2가 보다 성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 y는 2, 3, 4, 2, 3, 요 두 가지만 딱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거 이면서 얘네들 줘야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를 다 줘보자면 1, 2, 1, 3, 그 다음에 2, 2, 2, 3. 요건 이제 다 서메이션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요 거에다가 서메이션을 지금 3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5 해주면 결과가 마무리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공부했던 기대값 상황이랑 이제 좀 더 이어보자면 2번 문제로 x 더하기 y의 기대값을 구해볼까요? 이렇게 이건 이제 대문자로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걸 계산해보자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원래 같으면은 fx, y가 있기 때문에 얘를 32분의 1에 여기 인테그랄을 쓰면 안 되죠. 적분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합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합을 둘 다 치해줘야 되는데 y는 1부터 4까지 그 다음에 x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 이제 x 더하기 y가 들어가 주고 여기 이제 주어져 있는 식이 x 더하기 y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곱을 취해서 가져야 되겠네요. 왜냐면 x 더하기 y만큼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x는 1부터 2까지 y는 1부터 4까지 32분의 1은 크게 의미가 없고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를 곱해가지고 합을 취해준 사항을 생각을 해서 이제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계산이 좀 힘드니까 요거가 2x 더하기 2y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래도 될 것 같은 게 fx와 fy를 직접 다 구했죠. 그러니까 x는 1부터 2까지 x 곱하기 16분의 x 더하기 5를 그 다음에 y를 1부터 4까지 y 곱하기 32분의 2y 플러스 3을 요걸 이제 계산해 주는 걸로 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둘 다 한번 계산을 해봤으면 하는데 일단 아래 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래 거부터 계산하면 이제 분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16분의 x 제곱의 서메이션 있죠. 그래서 16분의 1이 있고 우리가 x 제곱의 서메이션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니까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니까 n이 2고 n 플러스 1은 3이고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은 5가 돼서 이게 이제 16분의 x제곱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더하기 16분의 1에 요 5에 해당하는 거가 있죠. 16분의 5x로 보면 이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뒤에도 이제 계산해보면 여기는 이제 16분의 어차피 2y 제곱이니까 약분을 시켜버리면 16분의 y 제곱에 대한 서메이션이어서 6분의 4, 5, 5 n 더하기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니까 더하기 분배해서 생각해보면 32분의 1에 3y니까 3에 2분의 n의 n 플러스 1, 4에 5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계산 형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거 계산을 아마 하면 얼마가 날까요? 이게 이제 16분의 1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16분의 1이 있고, 여기는 이제 6 약분되니까 5가 남겠네요. 5가 5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되면 이제 15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은 얘 3이 얘를 약분시킬 거고, 얘가 2를 약분시킬 거니까 30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 5 취해주면 이제 15가 될 테니까 15 16분의 1에 30에 60에 65가 되겠네요. 65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것도 이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 식대로 계산해 보면 32분의 1은 그대로 둘까요? 3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시그마도 이렇게 그대로 두죠. x를 1부터 2까지 계산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는 거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 4x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 y는 6분의 4에 5에 9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다음 여기는 2x에 2분의 4에 5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약분이 좀 될 거니까 여기 20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 시켜보면 2고 여기가 이제 3이 있으니까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4x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좀 더 해보면 32분의 1에 4x의 제곱에 대한 거는 4 곱하기 6분의 2에 3에 5 더하기, 그다음 30에 대한 거 그냥 곱하니까 60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20x에 대한 거는 20 곱하기 2분의 2에 3. 자, 이렇게 곱해서 이제 서메이션 취해준 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요게 지금 하나씩 약분을 시켜준다고 치면 자, 이렇게 표현될 거고, 좀 더 계산해보면 여기가 2, 그래서 얘가 2, 그래서 여기 10이 만들어지네. 10 16분의 1에 10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30이 다시 들어가죠. 제가 이걸 앞에 계산을 살짝 틀렸네요. 여기가 지금 2가 나와야 돼서 하나가 더 약분돼서 여기가 지금 5가 만들어져야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둘이 같아진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어차피 똑같아요. 같아지는데, 근데 요게 이제 보통은 이제 XY를 분리시켜서 하는 작업이 조금 더 현명하게 편할 때가 있어서 이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산항률 분포에 대한 식의 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산보다도 연속이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결합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A번 문제 상황이 있고, 그다음 B가 지금 A보다 X가 작은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fx 정도는 구해내야지 될 것 같은데, 얘는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부터 인피니티까지 접근해주는 게 전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y에
dy를 취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fx가 만들어지겠죠. x에 대한 주변 밀도 함수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밖으로 빼야 되죠. exponential 마이너스 x.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여서 인피니티를 넣으면 0이고 0을 넣으면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약분되면 결국 얘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면 y에 대한 주변 밀도 함수는 2의 exponential 2y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a를 구할 때는 그냥 직접 계산해야 되겠죠. a 상황을 직접 계산하려면 1부터 인피니티까지 y는 1까지만 가야 되니까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2의 마이너스 x에 2의 마이너스 2y에 dy, dx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거 계산을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y가 되니까 1 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0 내면 2분의 1이 될 테니까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2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에 dx에 1부터 infinite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되겠죠. 그러면은 요 exponential x에 대한 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infinity를 넣으면 어차피 지금 0으로 수렴할 거고 1 넣으면 2분의 1로 갈 테니까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 29분의 1에다가 2분의 1만큼 곱한 게 여기서 이제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B번에 대한 거를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B번에 대한 거는 0부터 A까지 계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전범위를 돌리고 가는 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주변 밀도 함수를 구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exponential a분의 1을 이제 빼기 1만큼 해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계산을 취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합률 분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확률 계산할 때 다중적분을 계산해서 이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런 이제 계산들은 제가 일부러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제가 살짝 계산 실수한 부분들은 계산 따라 하시다 보면 여기서 클럽에 차이를 냈네 이런 거 느끼실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계산들은 손으로 많이 안 해보면 사실 익숙치가 않아요. 지금 저도 컴퓨터로 하니까 자꾸 계산 실수가 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직접 계산을 많이 해보시면 편하게 계산 처리가 될 테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자, 그럼 결합률 분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